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인터뷰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그 사이에 두 분 또 나오셨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성환영 기자 그리고 SBS의 최선호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성환영 기자는 휴일에 검찰개혁에 관한 칼럼을 또 쓰셨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뭔가 좀 퇴색하는 것 같아서요.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에다가 이러다가 검찰개혁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뭐 이제 이런. 그 칼럼을 읽어보니까 검찰은 로버트 태권브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괴물이다. 철수와 영희가 탄다고 해서 철수처럼 영희처럼 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상당히 강한 비판 의식을 보여주셨던데 이번에 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하고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시는 겁니까? 그런 겁니다. 뭐 이게 특수활동비 나중에 검찰개혁 법안 통과 이후에 집행하도록 부대 조건을 달았다. 가만 있자. 특수활동비는 대개 직접 수사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정보비나 이런 건데. 네. 그러면 검찰개혁하고 나면 직접 수사를 안 하게 될 텐데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하지?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서 필요하면 그때 편성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걸 되살리면서 특수활동비를 그것도 금요일 밤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민주당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봐도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심하게 다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언론 입장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 부대 조건에 최선호 의원 예. 부대 조건에서 그 의원총회를 하고 나서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은 시키는데 검찰개혁 완료 후에 집행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살짝 이해가 좀 어려운 대목인 거죠. 근데 지금 검찰개혁을 완료하면 검찰은 수사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유예 기간을 염두에 두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추석 전까지 예. 검찰 개혁에 얼개를 짤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법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성될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핵심은 결국은 이제 수사 기소 분리라는 문제 의식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검찰 특활비 부활 뭐 40억인가요? 41억인가 지금 부활한 부분에 대해서 그 투명성을 높이고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일단 그 자체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문제 의식이 좀 약화된 거 아니냐. 여기에서 이제 앞에 계신 이제 성 선배도 그렇고 또 아마 그 의총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예.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기자들이 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실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죠. 지난해 말에는 완전히 전액 삭감하더니 본인들이 집권하니까 슬그머니 부활시켰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CBS 허지원입니다. 그 야당에서 계속 추경안 관련해서 대통령실 특활비 등 포함된 부분 내로남불이다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좀 대통령실 특활비가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서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럼 집행 내역을 좀 어떻게 투명화할지 이런 방침이나 계획이 따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네,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예정입니다.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예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강유정 대변인이 지난해 말에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더라고요. 그 당시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했을 때 국민들이 특활비 삭감에 박수치고 있다. 권력 남용 예산 철저히 감액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예산안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서면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명하지 않고 특활비 원상 복구를 조르기만 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생떼는 폭력이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과잉 반응하는 모습이 어처구니 없다. 성환영 기자 어떻습니까? 이게 우상호 정무수석은 사과를 했어요. 네, 사과하는 게 맞죠. 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 특수활동비가 뭔데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증빙 예. 필요 없고 이건 진짜 사용 내역 공개하기 곤란한 이런 돈입니다. 필요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야당 때 뭐 내용을 좀 보자. 근데 이거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싹 삭감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집권하고 나니까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겠다. 그건 특수활동비 목적하고도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우상호 정무수석처럼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집권
하고 보니까 진짜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전액 삭감한 것은 저희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명하면 국민이 이해할 것 같은데요. 예. 왜 사과를 안 하는 거죠?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현재까지는 뭐 사과할 움직임은 없습니까? 사과할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때 아마 우상호 그때가 지난주였죠. 예. 4일에 이제 대통령실에 항의 방문 와서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항의 서한 전달하면서 그때 받으러 나온 우상호 이제 정무수석이 했던 사과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 국민한테 죄송하고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신중하게 뭐 말 바뀌는 일 없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로 사과를 했고 이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럴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든 공식적으로 사과를 네. 해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상호 수석의 말이 내가 카메라까지 있는 앞에서 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이게 일단 이걸로 가름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글쎄요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사과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정도가 그렇죠. 사과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입법부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잘못된 겁니다. 추미애 의원이 1시간 전에 SNS에 제가 1시간 전에 SNS에 올리자마자 딱 보고서 추미애 의원 스스로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후일을 위한 기록을 남겨두겠다. 민생지원 추경이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시급성과 절박성을 역이용하여 법무부가 일부러 회기 막바지에 특활비를 쑤셔 넣은 것으로 짐작이 된다. 국회가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그럼에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 지원 명목이 22억 8천만 원, 마약 수사에 3억 7천만 원, 국민생활 침해 범죄에 8억 1천만 원. 뭐 이렇게 쭉 내역을 적으면서 수사 지원 명목이라니 뭐 증인을 회유하기 위해서 연어 초밥값 등에 지불하는 겁니까? 마약 수사비입니까? 마약 수사 무마비입니까? 아직도 국민생활 침해 사범이 검찰 수사 영역입니까?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특활비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감정선을 건드리는 건 좋은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직접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은 특수활동비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그 범죄 정보라는 게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른바 망원들한테 월급도 좀 줘야 되고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마약 수사할 때는 또 때로는 마약을 사는 돈도 필요하고. 그렇죠. 함정 수사도 좀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건데 이걸 뭐 이제 또 비판한다고 해서 추미애 의원처럼 그렇게 뭐 초밥을 사 먹는다 이런 식의 비판하는 거 옳지 않고요. 그냥 깔끔하게 작년에 예산 삭감할 때 너무 무리하게 했었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왜 이렇게 빡빡 우기는지 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 인터뷰 아까 보면 들어보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하자마자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인이 얘기하는 추석 전에 그 부분은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나 다른 곳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 재판 유지 담당하는 그런 기능. 이런 입법을 완료하고 나서 일정 기간 그 준비하는 시간, 유예해서 그것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 아마도 이런 시간 등을 염두에 두고 특활비를 부활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 6개월 딱 6개월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부활했다. 이 부분이 현재 국회에 상당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뭐 회의 때마다 이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죄송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민주당이 그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면서 했던 이제 공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미러링을 하는 것이죠. 미러링을 하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이런 미러링을 통해서 점수를 포인트를 정치적 포인트를 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런 공격을 통해서 별로 이렇게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게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 좀 뭐랄까요 스스로 좀 안타까워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좀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데 좀 뭐 이 비판 원래 이제 이런 그 국회에서 소수 야당이 사실 뭐 제도적으로 뭐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론의 지지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그 심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라라고 뭐 이야기하면 그걸 통해서 여론이 어느 정도 그건 뭐 잘 지적한 거야 이렇게 포인트를 따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 강성 이른바 강경파들과 오히려 약간 이 상황을 좀 무난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오히려 갈등이 주목받는 이런 상황들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이건 좀 같습니다.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수활동비 부활 자체가 쟁점은 아니고요. 혹시 검찰 개혁 안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기사를 썼더니 거기에 이제 반응이 네. 오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맞아. 검찰 개혁 안 하면은 안 되지. 나는 이재명 대통령 찍었지만 만약에 검찰 개혁 이번에도 안 하면은 난 지지 철회할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예. 또 반대로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실까 왜 이렇게 조급하게 비판하고 나서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욕을 먹는 뭐 예. 이제 그런 반응도 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지점이구나 이건 예. 알겠고요. 어쨌든 특수활동비 뭐 저는 부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 이게 검찰 개혁을 안 하게 되는 뭐 혹시 그런 흐름의 연장선이라면 전 이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때 달라요 식의 이 발언들 그때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만약에 상황이 180도 바뀌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또 뭐 사과할 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좋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었던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신해서 사과하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왜 사과하느냐 민주당에서 대통령실에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은 사과하는 건데 왜 예. 이렇게 사과에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 이 예비비하고 특갈비 삭감은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라면서 되게 이제 모질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한 이제 의미를 부여했었죠. 근데 이제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당대표 출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사과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풀 수 있는 사람은 뭐 현재 그 당 원내대표 단에서 어떤 형태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뭐 그렇게 보입니다. 예, 박찬대 의원 또 인터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한번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민주당의 검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강공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 여론의 지지를 별로 얻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최선호 논설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 오전에 일어났습니다. 안철수 혁신위원장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당 혁신에 제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런 결연한 각오를 보였었던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혁신위원장직을 그만두겠다. 그리고 나는 당대표직에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최선호 의원 네. 권성동, 권영세 이른바 쌍권 두 사람에 대한 인적 청산, 출당 조치 혹은 탈당 스스로들의 탈당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는 뒷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직접 이제 이른바 쌍권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워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보 교체 추진에 책임이 있는 2명에 대한 인적 청산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거절한 채로 이 혁신위원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예. 두 가지 사안이 있는 겁니다. 쌍권으로 추정되는 책임 있는 이 후보 교체를 추진했던 그 책임 있는 권한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적 청산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비대위원들 오늘 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6명 발표됐죠. 그 중에서도 원래 그 안철수 이제 혁신위원장 지금 이제 전 혁신위원장이네요. 그 직접 전화 걸어서 접촉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예. 이재영 그 강동을 위원장하고 박은식 뭐 전 비대위원이죠.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이 사람들 2명 꼭 포함시켜 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뭐
일방적으로 발표가 되니까 그리고 한 명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그 사람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예. 이게 두 가지가 겹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받기 전에 저걸 먼저 조건으로 내세웠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내는 안을 무조건 받아들여라. 그리고 뭐 인적 청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좀 먼저 조건을 걸었어야 될 사안을 이제 중간에 저렇게 탁 하게 되니까 과연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맞는 얘기를 한 것인데 과연 당에서 저게 가뜩이나 잘 안 움직이는 당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얼마나 많이 움직일까 이 부분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의 오늘 저 행동과 선택 때문에 국민의힘의 상황이 더 여실히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예, 그렇죠. 예. 성원영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지지율 하락에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예. 어쨌든 안철수 의원 개인적으로도 또 철수해? 이제 이런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됐고요. 국민의힘 당직자가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는 당황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서 비보도 전제로는 황당하다. 예, 이렇게 저도 표현을 봤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겠구나. 그래서 그럴 거면 지금 아까 최전호 의원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받질 말든가. 며칠 동안 최고의 혁신을 할 것처럼 단물만 다 빨아먹고 뭐 뱉듯이 뱉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당내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 비판도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양쪽이 다 손해를 본 것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데 권성동, 권영세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들 알고 있는데 그걸 입으로 꺼내기 뭐하고 또 하나는 그 지난 대선 당시에 후보 교체 이거 진상 파악하자 규명하자라고 김영태 전 비대위원장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내 대부분의 어떤 반응이 그것 때문에 대선에서 결정적으로 진 큰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거 지난 일인데 건들면 상처만 도진다. 이런 어떤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기에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주영진 앵커 말씀이 맞아요. 지금은 상처를 헤집을 때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근데 대선에서 저 정도면 참패한 건데 별일 없잖아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영원히 야당만 할 건가요? 전 잘못된 거고요. 주영진 앵커 말씀하신 대로 상처를 헤집고 소금을 뿌리고 필요하다면 뼈를 자르고 이렇게 해야 이른바 황골 탈퇴가 가능한 건데 그래서 좀 보수신문 어떤 칼럼니스트가 TK 쪽의 중진들 다만 몇 명이라도 좀 불출마 선언이라도 좀 해달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각자 이렇게 파편처럼 나뉘어 갖고 막 서로 싸우는 모습만 비치고 하여튼 당분간은 국민의힘 얘기를 이런 우리 뉴스나 이런 데서 좀 안 다루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걸 자꾸 다뤄봐야 국민의힘한테 별로 지지로 올라가는데 도움이 안 되고. 그거 안 다루면 또 안 다룬다고 또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 편파 방송이다, 편파 언론이다. 아니 지금 다루면 일단 비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조금 국민의힘에서 시간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인위적인 인적 청산에 반대한다. 두 번째 이런 얘기 나오면 당의 단합을 해치면 안 된다. 개혁도 좋지만 당의 단합을 해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개혁이라는 건 항상 인위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인데 인위적인 인적 청산에 반대한다는 건 실제로는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의 단합을 해치면 안 된다. 아니 이렇게 문제를 드러내고 이러면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당의 단합을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특히 이제 보수 정당에서 그런 경향이 좀 더 강합니다.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오히려 그걸 너무 많이 드러내가지고 최근엔 좀 그게 달라졌는데 과거에는 그게 너무 심해서 문제였다라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그런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성향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은 굉장히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인위적인 인적 청산에 반대한다. 당의 단합을 해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당장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그렇게 SNS에 올렸지 않습니까? 아마 안철수 의원이
운동장 다 쓰는 줄 알고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운동장 한 귀퉁이에 한 30평 정도 여기에서만 마음대로 해봐 이런 예. 말을 듣고 예. 아마 절망했을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내용적으로는 전 뭐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거를 혁신위원장 받을 타이밍에 이걸 걸고 막 했더라면 조금 다른 그림이 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럴 줄 알았으면 혁신위원 명단 발표 안 할 걸 그랬다 예. 그랬는데 오늘 오전에라도 연락했으면은 인준 안 하고 발표 안 했을 맞습니다. 거다. 예. 이재용 전 의원이나 박은식 위원장 같은 분들이 이제 천목회 소속이라고 3040 소장파 험지 출마자들입니다. 그중에 당선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김재섭 의원 정도인 것 같아요. 예. 또 어쨌든 거기서 가장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던 사람인데 아니 그 혁신위원 두 사람을 못 들어줘요? 들어줘야 되는 건데 왜 그걸 안 들어줘서 이 판을 깨버렸는지 이건 송원석 원내대표한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직 사퇴 그리고 전당대 출마 선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안철수 위원장께서 갑자기 혁신위를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신다는 내용을 미리 귀뜸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혁신위 의결 안건을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어떤 말씀이나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안철수 위원장님을 모실 때 안철수 위원장님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존중해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출범도 하기 전에 침몰을 하고 말았는데 최선 의원 그러면 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또 선임하겠다는 겁니까? 아예 이럴 바에는 그냥 다음 당대표가 혁신까지 다 알아서 해라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닌지. 결론이 아직 예. 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되게 당혹스럽다. 그다음에 새로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로 혁신위를 다시 꾸릴지 아니면 아예 그냥 전당대회에서 승부를 볼지 요거 자체가 아직 좀 결정이 안 된 것 같다라는 방송 들어올 때까지는 예.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답이 지금 딱 안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고민인 거죠. 예. 성환영 기자 혹시 조경태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했으면 안 나오는 겁니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예. 주위에서는 많이 만류들을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깊이 고민 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영진의 뉴스 직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